이젠 좀 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50대 후반쯤 되면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침마다 눈 뜨기 싫고 회의는 지겹고 상사 눈치는 이제 못 보겠고 이 나이에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한숨 한번 쉬고 고개 돌려보면 냉장고 안엔 자식 반찬, 통장 잔고는 고정 지출만큼 비어 있고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다들 일하고 있어요. 은퇴는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절실히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일 그만두실 준비 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해볼게요. 이 정도 돈이 없다면 그만둘 생각은 접으셔야 합니다. 은퇴 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그 돈이란?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은퇴를 60세에 한다고 보면 적어도 2030년의 무소득 기간을 견딜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한 달 200만 원씩 25년이면 6억 원. 여기에 병원비, 물가 상승, 자녀 지원, 돌발 지출까지 감안하면 최소 78억 원 수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은퇴해도 괜찮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계산을 현실감 없이 넘기고 막연히 연금 나오겠지, 뭐 되겠지 하는 낙관에 의존합니다. 그 결과 은퇴 후 35년 안에 예적금이 바닥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현실 속에서 겪는 세 가지 은퇴 실패 사례. 사례 1 5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62세 자영업자 출신 박성호 씨. 박 씨는 20년 넘게 운영하던 문구점을 접고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자산 정리까지 합해 5억 원을 모았고 연금도 월 80만 원 정도 들어왔죠. 그런데 2년 만에 잔고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으로 1억 이상 지출, 갑작스러운 수술비로 4천만 원 이상 소진, 예상보다 높은 물가로 월 생활비 250만 원 초과 지출. 결국 그는 경비직에 다시 취직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너무 쉽게 그만뒀다는 거예요. 23년만 더 일했으면 여유가 달라졌을 텐데. 사례 2 국민연금으로 될 줄 알았는데 59세 공무원 퇴직자 김미정 씨. 김 씨는 59세에 공무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연금은 월 170만 원 정도. 처음엔 괜찮다 싶었지만 남편도 일찍 퇴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부가 쓰는 생활비는 매달 350만 원이 넘었고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했죠. 게다가 손주 돌봄, 자녀 지원, 본인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매년 적자였습니다. 결국 62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다시 일하러 나섰죠. 공무원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금만으로는 한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사례 3 서울 집만 믿었는데 60세 은퇴 후 집 한 채 남은 윤정수 씨. 윤 씨 부부는 서울 외곽에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엔 그걸 믿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 만에 바닥났고 연금은 월 90만 원, 생활비는 3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팔자니 살 곳이 없고 놔두자니 현금이 말라갑니다. 집은 자산일 뿐 소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현금 흐름 없으면 은퇴는 지옥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까? 은퇴를 계획한다면 현금 흐름 기준의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다음 4가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기준 25년치 예산 확보. 월 250만 원 기준이면 약 7억 5천만 원 필요. 고정 수입원 확보.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입, 배당소득 등. 합산해 월 200만 원 이상이 이상적. 비상금 및 의료비 대비 자산. 최소 5천만 원 1억 원 별도 확보 필요. 소비 습관 조정과 미니멀 생활 대비. 은퇴 전부터 생활비 줄이기 연습 시작. 결론 1 그만두는 타이밍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지금 너무 힘들다고, 더는 못 버티겠다고 충동적으로 퇴직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은퇴는 이제부터는 수입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숫자의 증명서가 있어요. 시작되는 삶이에요. 그 돈이 없으면 일 그만두지 마세요 라는 말은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앞으로 2530년을 버텨야 할 시간입니다. 준비 안 된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딱 하루만이라도 통장 잔고를 보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일을 그만둬도 매달 최소 20만 300만 원은 자동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나? 그 답이 YS라면 이제 진짜 은퇴를 꿈꾸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더 준비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니까요. 이 돈이 없다면 일 그만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짚어주는 현금 흐름 중심 은퇴 준비 기준. 서론 감정 아닌 수치로 판단해야 하는 은퇴 시점.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긴 채로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는 대한민국에서 60세 은퇴 기준 최소 25년 이상 무소득 기간을 견딜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시점을 감정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젠 쉬고 싶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회사 생활이 버겁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은퇴 시점을 결정하는 절대 조건입니다. 핵심 개념 은퇴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초 생활 유지 자금. 은퇴 후 기본 생활비 추정. 1인 기준 월 180만원 220만원. 2인 기준 월 250만원 350만원. 25년 기준으로 계산 시 최소 7억 10억 원 필요. 단순히 총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 가능 자산이 핵심입니다. 예실거주,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생활비로 전환되지 않으면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필요한 고정 수입원 3가지. 1.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2024년 기준 월 약 60만 70만원. 부부 합산 시 월 130만원 수준이 일반적.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부족. 2.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기간 납입 금액에 따라 월 30만 100만원 수준. 퇴직연금 IRP 연금화 시 세제 혜택, 수령 방식 유연성 중요. 연금저축, 주식형 ETF 포함 여부에 따라 안정성 수익률 달라짐. 3. 배당임 대소득. 예 주식형 ETF 35억 원 보유 시 월 100만 150만 원 배당 가능. 원룸 또는 상가 월세 수입도 자산 흐름에 포함. 단, 공실 위험, 배당 변동성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 실무적 기준 은퇴 전 체크리스트 5가지. 구분 항목 기준. 일생활비 대비 연금 수입월 생활비의 70% 이상 충당 가능해야. 이해적 금연금성 자산 35년치 생활비 수준 필요. 3일료비 비상자금 1억 원 수준 권장. 4부채 유무은퇴 전 전액 상환 권장. 5자산의 유동성 실거주 외 자산의 유동성 확보 필수. 은퇴 실패 사례 3가지 구조적 맹점을 점검하자. 사례 1. 60세 퇴직 후 5억 보유 3년 만에 고갈. 초기 자산 5억 원. 지출 항목 자녀 결혼 비용 1억, 수술비 4천만 원, 생활비 과다. 현상 3년 만에 현금 자산 고갈, 경비직 재취업. 교훈 충분해 보이는 금액도 예상 외 변수로 빠르게 감소. 사례 2. 월 170만원 공무원 연금 부부 생활비 부족. 연금 수령 월 170만원. 지출 월 350만원 손주 돌봄 부부 의료비 포함. 대응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일 재개. 교훈 연금만으로는 은퇴 생활 지속 불가능. 사례 3. 서울 아파트 자산가 현금 흐름 부족. 자산 구성 15억 아파트 한 채. 수입 국민연금 월 90만원. 현금 고갈 후 주택담보대출로 생계. 교훈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화 가능성이 중요. 전략적 제한 은퇴 준비를 위한 3단계 재무 설계. 1단계 최소 생활비 산정. 월 단위로 필요한 지출 항목 분석. 고정비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변동비 식비 여가 등 구조화. 실제 은퇴 전 6개월간 모의 은퇴 생활비 실험 권장. 2단계 수입원 구성 및 분산. 국민연금 이외의 보조 수입원 최소 2개 이상 확보.
예연금 저축, 고배당 ETF, 임대 수입 등. 목적 단일 수입원 의존 리스크 완화. 3단계 유동성 중심 자산 재구성. 부동산 비중 축소 후 현금 흐름 자산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 ETF 채권 단기 예금 등 분산 투자. 자녀 지원 최소화 원칙 설정. 결론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자유다. 이 돈이 없다면? 일 그만둘 생각도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감정이 아닌 수치로 평가해야 할 진실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제2의 경제적 절벽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의 질문에 반드시 숫자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년 이상 버틸 생활비 총액이 확보됐는가?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는가? 예상 외의 의료비 가족 지원 지출에 대비할 여력이 있는가? 만약 아직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로 은퇴 설계의 골든타임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듯 한 발짝 물러서 숫자로 은퇴를 점검해 보세요. 그게 진짜 자유로운 은퇴의 출발점입니다. 퇴직 공무원의 캠핑카 여행. 왜 1년도 못 버티고 포기했을까? 1. 서론 누구나 꿈꾸는 자유 그리고 막막한 현실.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로망이 있습니다. 캠핑카 타고 전국 한 바퀴 돌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이죠. 한평생 출근 시간 맞춰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품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을 시작할 때는 분명 달콤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한 분들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해온 만큼 은퇴 후 무제한 자유라는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3가지 사례는 정년퇴직 후 캠핑카 여행이라는 낭만적인 계획이 왜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캠핑카 여행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다만 준비 과정과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2. 사례 1. 하루하루가 돈 먹는 하마네요. 예상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담. 60세의 공무원 생활을 마친 어씨는 오랫동안 꿈꿔온 캠핑카를 구매했습니다. 퇴직하면 월급도 없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동안 여행하고 싶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 싶었죠. 그가 생각했던 캠핑카 여행은 어디든 차를 몰고 가서 하룻밤 보내고 새로운 풍경을 만나면 다시 떠나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신나고 즐거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 문제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값, 캠핑카가 크다 보니 연비가 생각보다 나빴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몇 번만 해도 주유비가 금세 30만원, 40만원씩 올라가니 부담스러웠죠. 캠핑장 이용료 처음에는 무료 캠핑장을 찾아다니려고 했지만 화장실이나 전기 문제가 걸려서 결국 유료 캠핑장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또 씻을 곳이 마땅치 않을 때는 찜질방이나 숙소를 이용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잡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식비 및 기타 생활비 캠핑카에서 밥을 해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외식이나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면 지출이 훅훅 느는 건 순식간이죠. 결국 어씨는 약 8개월 만에 캠핑카를 팔아버렸습니다. 여유 자금이 꽤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보다 훨씬 빨리 줄더라고요. 월 연금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정착 생활 때보다 지출이 더 많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해외여행 몇 번 다녀오는 게 더 경제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훈. 은퇴 후 생활은 특히 캠핑카 여행처럼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지출이 예측 불가능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적인 문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매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3. 사례 이 부부끼리 둘이 있으면 더 가깝게 지낼 줄 알았죠. 부부 갈등. B씨 63세는 배우자와 함께 캠핑카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 넘었으니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부부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공간의 문제. 캠핑카는 한정된 공간에서 24시간을 함께 지내야 합니다. 서로의 사소한 생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니 작은 일도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청소에 민감한데 누구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든지요. 여행 스타일의 문제. 남편은 관광지에서 사진 찍고 먹거리 탐방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즐기길 원했죠. 어느 쪽에 맞춰야 하느냐부터 이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퇴직 전에는 바쁘게 일하고 집에서는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말이 안 맞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에서는 매 순간 함께 있다 보니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결국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서로 더 친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좁은 공간에서 계속 부딪히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갈등이 계속 터져 나왔죠. 1년도 못 버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교훈. 은퇴 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함께 보낸 시간 행복이라는 공식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원하는 삶의 방식, 여행 스타일, 생활 습관을 미리 충분히 공유하고 조율해야 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례 3 계속 떠돌다 보니 외로워요. 관계와 소속감의 결핍. CC 65세는 평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혼자만의 캠핑카 여행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정말 달콤했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떠나면 되니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상이 늘 낯선 곳이다 보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환경이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매일 보던 동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연결고리 단절 정해진 직장이나 모임이 없다 보니 누군가와 친밀하게 교류할 기회가 훨씬 줄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취미나 활동의 부재 여행이 즐겁긴 해도 매일 풍경만 보고 다닌다고 해서 삶이 충만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정착 생활이 아니다 보니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혹시라도 몸이 편치 않아지거나 갑자기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CC는 캠핑카 여행을 멈추고 지역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찾아봤습니다. 캠핑카 여행이 근사하긴 했지만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낯선 곳에서 머무르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에는 소속감과 교류가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좋지만 전적으로 혼자만 지내는 시간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을 꿈꾼다면 체크리스트. 재정 계산을 철저히 하기. 기름값, 차량 유지비, 캠핑장 이용료, 식비 등 현실적인 비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세금 등의 기본 지출도 은퇴 후 달라질 수 있으니 고려해보세요. 배우자 또는 동반자와의 목표 일치. 여행 스타일, 생활 패턴, 식습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대화해보세요. 그냥 부딪혀보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막상 부딪혔을 때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심리적 안정 고려. 혼자 여행을 하면 자유롭지만 오래 지속되면 외로움이나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착 생활과 여행을 번갈아 하는 방법 혹은 일정 기간만 여행하고 다시 돌아올 계획 등을 세워보세요. 관계와 취미생활 준비. 은퇴 후에는 기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새로운 취미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창구를 미리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건강 상태 점검. 은퇴 후에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캠핑카 여행은 의외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장기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건강검진과 적절한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6. 마무리. 당신의 진짜 은퇴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퇴직하면
캠핑카 타고 떠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로망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죠. 물론 잘만 준비된다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그 삶이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캠핑카 여행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예컨대 한 달 정도 단기 렌트로 먼저 체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함께할 사람 배우자, 가족, 친구과 충분히 논의해보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보자. 나만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 여차하면 돌아갈 집이 있는지 혹은 지역 커뮤니티나 가족 모임과 어떻게 연결될지 고민해보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 낭만만으로 떠나는 여행은 금세 시들해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인생 2막이라고들 하죠. 2막은 1막과는 또 다른 리허설 없는 무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길 수도 혹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지요. 이 소중한 시간을 진짜 내 삶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섣부른 환상에 휩쓸리기보다는 현실적인 준비가 따라줘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3사례는 단순히 캠핑카 여행 자체가 무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품은 은퇴 후 로망이 있다면 그 로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꼼꼼한 점검과 계획이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떤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시나요? 혹시 캠핑카 여행을 꿈꾸고 계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남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는 대신 나와 내 가족, 내 동반자에게 맞는 길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은퇴 후에도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충족하며 풍요롭게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시나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노후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내 일처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직장 다니느라 분주하게 살다 보면 시간이 슝하고 지나가 버려서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은퇴가 코앞이네 하고 깜짝 놀라는 날이 오더라고요. 문제는 그때 가서야 아차 하고 후회해봐야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퇴 후 삶은 인생의 2번째 막이라고 하지만 그 무대가 성공과 자유로 가득할지 아니면 고립과 외로움으로 얼룩질지는 은퇴 준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노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남긴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가 일찌감치 노후 준비에 신경 써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해요. 사실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미리 100%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의 사례를 듣다 보면 나에게 적용해야 할 교훈이나 대비책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사례는 실제 은퇴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살짝 각색한 것이지만 어쩌면 바로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1. 너무 늦게 시작한 노후 준비 언제든 다시 일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 첫 번째 사례는 회사원으로 3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신 김동철 가명 씨 이야기예요. 김동철 씨는 50대 중반에 대기업을 퇴직했는데 어느 정도는 큰 회사에서 일했으니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겼다고 해요. 문제는 오래 몸담은 회사에서 희망퇴직이 시행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하게 일찍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잠깐 쉬는 동안에는 이제 좀 쉬어볼 때도 됐지라며 여유를 즐겼지만 막상 몇 달 지나고 보니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거예요. 은퇴 후 집에서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의료비도 이전보다 더 들고 생활비나 자녀 결혼 지원 같은 돌발 지출도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대기업 퇴직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시세도 녹록지 않고 은행 이자도 예전만큼 안 나오다 보니 기대했던 수입이 쪼그라드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김동철 씨는 결국 1년도 채 못 쉬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어요. 퇴직할 때는 여유롭게 취미생활하고 자유를 누릴 거야 하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은퇴 이후에도 일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늦게 시작한 노후 준비였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연금이나 투자 등의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조기 퇴직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2. 자녀에게 퍼주다 보니 정작 노후는 텅텅 부모로서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례는 박순영 가명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자식 농사가 삶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주고 스펙 쌓게 해주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주면서 이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 위주로 생활하면서 본인들의 노후 대비는 뒷전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아이한테 투자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은퇴 후에 힘들어지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이 부부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집 마련 도와줘야지, 손주 돌봄도 해줘야지 하면서 돈을 계속 쓰다 보니 정작 자신들을 위한 자금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혹시 자녀에게서 매달 용돈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물론 자녀가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결혼 후 각자 가정도 있고 학자금 대출 등으로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자녀들도 많아요. 결국 박순영 씨 부부는 외식 한번 할 때도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자녀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된 거 보니 마음이 복잡해요 라는 게 그분들의 하소연이죠. 이 사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균형 있는 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녀에게만 올인하지 말고 스스로의 노후도 챙겨야 서로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3. 은퇴 후 사회적 단절.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은 어디에 전화 한 통 할 사람 없나. 마지막 사례는 김혜정 가명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나름대로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퇴직금도 잘 굴려서 경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회적 단절감이었죠. 현역 시절에는 회사 사람들과 모임도 자주 하고 주말이면 회식이나 골프 약속이 잦았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그게 전부 일을 같이 하던 동료들과의 관계였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월급이 끊기고 나서부터는 모임에 초대도 덜 받고 시간은 많은데 막상 같이 밥 한 끼 할 사람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다 보니 점점 사람 만나기가 귀찮고 자존감까지 떨어지게 되었어요. 김혜정 씨 말로는 경제적인 풍요보다 더 큰 문제는 혼자가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정말 많이 남는데 그걸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도 인간관계나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결국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재테크뿐 아니라 은퇴 후 취미활동이나 봉사 혹은 같은 은퇴자를 위한 커뮤니티 참여 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두 번째 인생 무대.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 모두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법한 아주 흔하면서도 무서운 상황들입니다. 준비 없는 은퇴가 얼마나 현실적이고도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쉬운 점들을 되짚어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두려워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모으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랜 B와 C까지 생각해 두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꼬박꼬박 부어서 받는 이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퇴직 후에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 활동 파트타임, 프리랜서, 컨설팅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또한 자녀와의 재정 분담에 대해 미리 대화를 나누고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취미나 사회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라는 말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이미 늦은 시점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은퇴를 미리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많아지고 노후의 삶도 한결 안정되고 여유로워질 수 있답니다.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는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이니까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일할 예비 은퇴자, 여러분 모두 지금 당장은 바쁜 와중이겠지만 틈틈이 노후 플랜을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미루다 보면 돌이키기 힘든 시점이 다가오기 마련이니까요. 은퇴란 달콤한 휴식이 될 수도 끝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준비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걸 오늘의 사례들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은퇴자들의 현실적인 사례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은퇴 준비라는 게 막연하게만 느껴질 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칼럼 형식을 빌려 좀 더 구체적인 은퇴 대비 전략과 노후 자금 마련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구어체 형태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은퇴 자금을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가장 흔한 질문이죠.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나요? 라는 문의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정답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지출 패턴이 천차만별이니까요.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현역 시절 월 지출의 70%, 80% 수준을 노후 지출액으로 잡는 방법이에요. 현역 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쓰셨다면 은퇴 후에도 최소 21만 240만 원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여기에다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 혹은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의 추가 비용을 얹으면 실제 필요 금액은 좀 더 늘어납니다. 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퇴 후에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보면 매달 쓰는 금액에 따라 최소 수억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푼도 수입이 없다고 가정하면 정말로 큰 돈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퇴직 후에도 조금이라도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2.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 플랜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을 떠올리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은 여러 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연금만으로는 생활비 전체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오래 가입할수록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대부터 꾸준히 가입하신 분과 40대 초반에 뒤늦게 가입하신 분은 수령액이 상당히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내 노후 생활비를 다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전제로 보완책이 되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DC형, DB형 등을 함께 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연금도 상품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 기회가 많습니다. 단, 어느 상품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니 내 성향과 목표 수익률,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받게 될 세제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3. 은퇴 후에도 일이 필요한 이유. 아니, 은퇴했는데 무슨 일을 또 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정년퇴직 완전 은퇴라고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분들처럼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면 은퇴 준비가 잘 된 분들도 금세 불안해질 수 있어요. 또 내가 일 잘하던 분야에서 조금만 더 활동하면 노후에 낭비되는 자원 없이 수익을 만들 수 있겠다 싶으신 분도 많죠. 프리랜서로 전향한다든지 컨설턴트 혹은 강의 등으로 경력을 살린다든지 소규모 창업을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매달 일정 수익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주는 통로 역할도 해줍니다. 은퇴 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대부분 인간관계가 지속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4.
건강관리 돈보다 우선해야 할 수도. 재정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사실 건강이 우선이지 않나요? 은퇴해서 돈은 좀 있어도 건강이 안 따라주면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의료비가 왕창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우울감이나 소외감 같은 정서적 문제도 뒤따라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현역 시절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들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 3회 정도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두시면 노후에 훨씬 수월하게 활동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더욱더 매일의 생활 루틴 속에 건강 관리를 녹여내셔야 해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은퇴 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이나 취미생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사회적 관계 유지는 물론 재정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5. 인간관계와 커뮤니티의 힘.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관계 단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나의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해줬잖아요. 매일 얼굴 보며 일하고 회식하고 사내 동호회도 있고. 그런데 퇴직하면 그 커뮤니티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관심 있는 모임이나 동호회,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에 미리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은퇴 후에도 꾸준히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행 동호회 같은 데에 가입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 모임이나 등산 모임을 갖는다든지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만들어두면 은퇴 이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일자리 정보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생기기도 해요. 6. 자녀 지원, 적정선이 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퍼주셨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각박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 분들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에게 퍼주는 건 결코 이상적인 해법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정말 넉넉하고 자녀에게 모든 걸 해주고도 여유가 남는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대다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앞서 사례에서처럼 자녀 유학비나 결혼 자금을 과도하게 부담하다가 정작 본인들은 은퇴 후 재정적으로 쪼들려서 다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니 미리부터 자녀와 대화해서 재정 계획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유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너한테 어느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어. 그 이유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은퇴 준비는 자녀에게 무작정 희생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회복이 어려운 한정 자원이니까요. 7. 은퇴 설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장 뭐부터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자산 파악부터.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부동산은 몇 채인지,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등 정확한 자산 부채 현황을 엑셀이나 노트에 적어보세요. 막연하게 한 2억쯤 있을걸? 이 아니라 매달 고정 지출과 수입 흐름까지 구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 지출 예측.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 고정비 변동비를 가정해 보시고 결혼 자금 지원, 교육비, 의료비 같은 대규모 지출도 예상해 봅시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그림이라도 그려야 계획이 가능합니다. 연금 투자 점검.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얼마나 더 채울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부족분이 많다면 지금부터라도 추가 납입이나 투자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추가 수익원 모색. 내가 과연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보는 거죠. 이전 직장 경력을 살린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 소규모 공방 운영이나 농촌 체험,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은 시간 투자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인간관계와 건강 챙기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가 결핍되면 노후가 쓸쓸해집니다.
퇴직 전에 미리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시작해두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습관화해 보세요. 8. 마무리 평온한 은퇴 생활은 우리의 선택.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노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라고 외치는 은퇴자들의 현실 뒤에 숨은 메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크게 바꿔놓는다는 걸 실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미래일은 불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은퇴를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반면 아직 멀었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그 부담은 훨씬 커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고 호들갑 떨며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어요.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여행을 다니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멋진 기회이기도 하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금만 더 빠르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상황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남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노후에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일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칼럼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더 구체적인 재무 설계나 투자 전략 혹은 연금세제 관련 팁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평온한 은퇴 생활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 후 첫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드디어 자유가 찾아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제 일상을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저 집에 앉아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저에게는 매일의 일상이 낯설고 두려운 도전이었어요. 더 이상 직장에서의 역할도 규칙적인 일상도 없었습니다. 경제적 안정마저 흔들리니 자존감까지 무너졌습니다. 은퇴 후 택시 운전대를 잡게 된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은퇴 후 삶의 현실 준비 없이는 비참해진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명함, 월급, 동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까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하루아침에 삶을 낯설고 버거운 전쟁터로 바꿔놓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공백입니다. 수십 년간 직장에서 쌓아온 습관과 역할은 은퇴와 함께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례 1 50대 경제적 자립을 놓치고 택시로 생계유지.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딸의 유학비와 생활비로 순식간에 소진됐죠. 초기에는 투자로 소득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주식 투자에 실패하며 손실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와 다리가 망가졌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후회하는 그는 이제야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 전에 안정적인 소득원과 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도한 소비나 투자 실패는 노후를 망칠 수 있죠. 사례 2 60대 사회적 고립 속에서 택시가 유일한 연결고리. 최 씨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평소 동료들과 잘 어울렸지만 퇴직 후에는 소통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무료함에 지쳐 술과 TV로 시간을 보내던 그는 결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승객들과 대화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시가 아니었다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을 겁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할 취미나 사회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고립은 정신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사례 3. 퇴직금을 믿고 준비하지 않은 55세의 후회. 박 씨는 퇴직금을 믿고 특별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았습니다.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자유를 만끽했지만 몇 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났습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도 아니었고 별다른 기술도 없던 그는 결국 택시 운전으로 노후를 이어갔습니다. 퇴직 전엔 돈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도 은퇴 준비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교훈 퇴직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지속적인 수입원을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1. 경제적 준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하라. 은퇴 전부터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고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 임대소득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미리 계획하세요. 특히 작은 투자라도 꾸준히 실행해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회적 활동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은퇴 후 고립감을 막기 위해서는 동아리, 봉사활동 또는 취미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정신적 준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후 도전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세요. 결론, 은퇴는 계획하지 않으면 불행이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지만 그 이후의 삶은 준비의 유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를 막연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느 날 택시 운전석에 앉아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은퇴, 이제 준비해 볼 때입니다. 퇴직 후 택시에 탄 나, 비참한 은퇴 스토리가 시작되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은퇴 준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말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그저 막막함과 후회로 가득 찰 뿐입니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는 현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삶의 불안과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경제, 정신, 사회적 연결의 균형. 1. 경제적 준비.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필요하다. 은퇴 후 안정된 재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만 믿고 은퇴를 맞이하면 몇 년 내로 자금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5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는 퇴직금 2억 원을 가지고 작은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공실과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김 씨는 남은 돈으로 택시를 구매하고 개인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건강 문제와 긴 노동 시간으로 인해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은 기본이고 임대소득, 금융투자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정감을 확보하세요.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고 최소한 2030년간의 자금 흐름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2. 정신적 준비. 은퇴 후 삶의 공백을 채우는 새로운 목표.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허무함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례. 정년 퇴직 후 1년 동안 별다른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낸 이 씨는 일상의 무료함에 지쳐갔습니다. 그는 점점 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고 결국 가족과의 관계마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글쓰기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작은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의 삶에서 목표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키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정체성을 재구성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사회적 연결 관계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이 가장 큰 적입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인간관계가 사라지면
사람들과의 연결이 점차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오랫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한 박 씨는 은퇴 후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어졌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심화된 그는 지역 노인센터에서 추천받아 요가 클래스를 수강하며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전문가 팁. 동아리, 운동 모임,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가지세요. 가족과도 더 자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유지하세요. 왜 은퇴 준비는 미리 해야 할까? 은퇴 후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례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누구에게나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안정, 정신적 여유, 사회적 연결의 세 가지 균형이 모두 맞춰질 때 비로소 은퇴 후 삶의 질이 보장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준비를 위한 5단계 플랜. 경제적 플랜. 현실적인 예산과 저축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전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세요. 정신적 플랜. 은퇴 후 도전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온라인 강의, 독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사회적 플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만드세요.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관계를 확장하세요.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신체 건강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심리적 준비.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받아들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세요. 결론. 은퇴는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다. 은퇴 후 택시 운전대를 잡게 된 현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은퇴는 준비의 유무에 따라 비참한 현실이 될 수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세요. 경제적 안정, 정신적 여유,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은퇴는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설계해 보세요.